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앱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앱 로그인해서 앱 인벤터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버튼을 누르는 그 앱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더 버튼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을 실행해서 앱 인벤터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하고 앱 인벤터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계정이 있으신 분은 이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코드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지난 시간에 기록해뒀던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요 번호는 지금 적는 건 제가 만들었던 코드이고, 각자 본인들이 만들어서 기록해뒀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건 제 코드이고요. 그래서 하면은 로그인이 되면서 앱인벤터 화면 메시지와 같이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목록으로 요 버튼을 눌러서 목록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는 각자 이름을 적는데 영문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되고, 프로젝트 이름은 AI0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화면의 전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는 프로젝트 관련된 거,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과 관련된, 그리고 설치 파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설정, 그리고 도움말, 언어, 그리고 계정 로그아웃 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이런 메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을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 목록으로,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로 올 수 있는 목록으로 가기 버튼이 있고요. 자, 왼쪽에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미디어, 그리기와 애니메이션, 지도, 차트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 사이언스,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 센서, 소셜, 저장소, 연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치를 해서, 예를 들면 버튼이다 하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서 버튼을 만들 수 있고, 체크박스다 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화면을 설계하고 기능을 설계하는 그런 항목들, 만들 수 있는 항목들의 종류가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중간 화면에는 현재 스마트폰의 화면 디자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설계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선 삭제를 다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요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아이템들, 아까 넣었던 버튼이나 체크박스, 이런 식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지게 되고요. 미디어 해가지고 여기는 파일 올리기 해서 우리가 여기에 앱에서 사용될 음악 파일, 음성 파일, 그림 파일과 같은 파일들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버튼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버튼에 대한 속성, 이게 글꼴 크기가 얼마고, 글꼴이 어떤 거고, 버튼의 크기가 얼마나 고, 그런 글꼴 내용이 어떻고 하는 속성, 예를 들어서 다시 체크박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체크박스에 대한 속성들을 설정하고 세팅할 수 있게, 색상이나 각종 속성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요 화면을 이제 디자이너라는 화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누르시면, 자, 공룡 블록과 스크린 1에 대한 블록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디자이너에서 설정했던 버튼과 체크박스와 같은 요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런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러, 요런 버튼, 요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앞에서 있었던 여기 미디어 파일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코딩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버튼이다. 그럼 버튼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이렇게 코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그럼 버튼 입경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체크박스라면 체크박스가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블록식 코딩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배낭 해가지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저장하거나 끌어올 수 있는 배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낭에 추가하기 하면은 여기에 배낭에 요게 들어가지고요. 요걸 끌어와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배낭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요 배낭 기능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하나하나씩 나중에 차근차근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화면의 배치는 이렇고요. 이제 다시 디자이너로 들어와서 넣었던 이제 컨트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앱은 버튼을 3개를 이용해서 이 앱의 배경 화면을 버튼을 누름에 따라 변경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버튼의 개수는 3개로 해서 버튼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배경 화면이 빨간색이 되고,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배경 화면이 파란색이 되고,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스마트폰 앱의 배경색이 초록색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버튼 1의 버튼 1을 이렇게 3개를 버튼을 3개 넣는데 그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특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 크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2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글자 크기가 켜지네요. 그리고 이 버튼의 너비, 폭을 전체 화면에 8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0, 여기다 80을 넣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텍스트를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빨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의 배경색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모양을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버튼의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빨강, 파랑, 녹색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20을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너비가 80% 하고 배경색은 파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이름은 파랑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버튼 마찬가지 방식으로 녹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크기는 20으로 하고요. 너비는 80%, 배경색은 초록색으로 하고요. 이름을 녹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것도 여기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세 번째 것도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 버튼의 이름을 이름 바꾸기에서 빨강 버튼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두 번째 버튼은 이제 파랑 버튼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버튼 3은 녹색 버튼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1차적으로 됐고요. 이 버튼들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가운데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주려면 이 버튼이 스크린, 요만큼의 스크린 안에 버튼, 빨강 버튼, 파랑 버튼, 녹색 버튼이 있으므로 스크린을 선택해 주시고, 수평 경렬을 가운데로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블록으로 가서 이제 각 버튼을 눌렀을 때에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요. 빨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스크린에 전체 앱의 화면에 배경색을 여기에 배경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정하기, 스크린의 배경색을 지정하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으로 지정할 부분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여기에 색상에 빨간색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랑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마찬가지로 파랑 버튼을 눌렀을 때는 스크린에 동일한 방식으로 색상을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거를 똑같은데 초록색으로 바꿀 거니까 요 만들었던 블록을 복제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빨간색 X는 이제 오류가 있다는 내용인 건데, 왜냐면 파랑 버튼을 눌러서 클릭했을 때 파랑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파랑 버튼이 아닌 초록색 버튼, 녹색 버튼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녹색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스크린 1의 배경색을 이렇게 색상에 초록색을 가지고 와서 요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요거를 다시 넣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앱이 스마트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배경화면이 바뀌는 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가지고 왔고요. 또 앱 인벤터에서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코드랑 코드 나옵니다.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앱 인벤터를 실행을 해서 요 바코드를 스캔을 해 주셔도 되고 요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고 연결을 해 주시면 자, 요렇게 버튼이 나와서 한번 빨간색을 누르면 배경이 빨간색이 되고, 파랑이 누르면 배경이 파란색이 되고, 초록색을 누르면 배경이 초록이 되는 요런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의 속성을 일부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버튼의 종류를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파란색, 자, 파란색 해서 직사각형 타원 파란색 하고 뒤에서 영도 타원 하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의 버튼으로 변경이 되고 누르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끝났으니 원래 형태로 둥근 모서리 같은 걸로 원형을 바꿔주시고요. 요 세 개의 버튼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으므로 요 버튼의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80%를 했었는데 80%가 아니라 30% 정도만, 30% 여기도 30% 하고 30%로 하고, 이 버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3개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배치 형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수평 배치 형식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평 배치 형식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생기는데, 요 레이아웃에, 여기 수평 배치 레이아웃에 너비를 분모 요소에 맞추기 100% 전체 꽉 차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버튼을 요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파란색도 넣어주고 녹색도 넣어주고, 그러면은 수평 배치, 여기에 보면 스크린 안에 수평 배치라는 레이아웃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빨강, 파랑, 녹색이 있어서 이렇게 버튼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구성 앱 실행되는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튼들이 가운데로 볼 수 있도록 요 레이아웃에 수평 배치에 레이아웃에 수평 정렬을 가운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고요. 버튼을 누르면 기존과 동일하게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색상이 바뀌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앱을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빌드, 메뉴의 빌드에 안드로이드 앱, APK 요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요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과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앱 인벤토 프로그램을 하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은 원하는 앱을 다운받겠다고 뜨고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하고 파일 열기, 그러면 설치, 그래서 설정을 눌러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설치를 눌러주시면 앱을 검사할지 나오는데, 여기 세부 앱 검사를 누르시면은 요 앱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계속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시면 AI01이란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열기를 해서 앱을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설치된 앱을 보면은 여기 AI01이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실행을 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간단한 버튼을 이용한 앱을 만들어 봤습니다.